Recording in progress.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모기 회복이 아직 많이 안 돼가지고 그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저희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거 풀면서 약간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밥을 안 시켜가지고 참 잠깐만요. 밥을 좀 먹어야 돼서 네, 시작해 봅시다. 네, 밥도 시켰고. 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A랑 B의 모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두 그룹이 있는데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뭐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표본 수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정규 모집단이고요. 각각 독립적인 정규 모집단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등분산을 가지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라네요. 그러면은
A그룹과 B그룹의 모분산이 같은지 아닌지를 검정을 하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은 뭐 얘의 모분산을 이걸로 두고 이 친구의 모분산을 이렇게 두면은 저희는 귀무가설은 뭐 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분산을 가지는지 검정하려고 했으니까 등분산이 아니면은 이게 대립가설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정을 해볼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분산의 B에 대한 검정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으로 저희가 이 친구를 썼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얘가 F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에서 일식 뺀 거에 F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맞겠지? 네. 제가 지금 뭐 실수한 거 아니겠죠? 혹시라도 잘못한 거 아니겠지? 어,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뭐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으니까 0.247의 제곱이고 B 같은 경우에는 0.317의 제곱하면 얘가 검정 통계량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 친구가 검정 통계량인데 F분포 9,9의 자유도를 따르는 F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 얼마죠? 제가 계산기를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0.247의 제곱, 0.317의 제곱하면은 이 친구는 대충 0.607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당연히 기강력은 이 친구가 양측 검정이죠. 그래서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F분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10%에서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으로 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에서의 값은 F0.05에 9,9일 거고요. 여기에서의 값은 F0.95에 9,9일 거예요. 왜냐면은 요 오른쪽의 값이 0.95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F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거였죠? F1-알파의 뭐 K1, K2는 아니다. K2, K1이라고 하죠. K2, K1은 F 알파의 K1, K2다. 저희가 이걸 배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은 이 친구는 F0.05에 9,9. 여기는 뭐 두 개 바꿀 게 없죠. 똑같으니까. 분의 1이겠죠. 근데 저희는 얘가 얼마죠? 얘가 3.1789래요. 그럼 얘는 3.1789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0.315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기강력은 여기랑 여기겠죠? 따라서 F 검정 통계량이 0.315보다 작거나 같고 F 검정 통계량이 3.1789보다 뭐 크거나 같은 여기가 기강력이 될 텐데 누가 봐도 기강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알 수 있죠? 아, 우리는 H0를 기각할 수 없다. 기각할 수 없다는 거는 이 친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등분산이다. 그래서 유의수준 10%에서 등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의수준 10%에서 등분산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원에서 뭐 이 친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등분산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모평균의 차이가 0.2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유무가설은 차이가 그냥 0.2다 라는 게 될 거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0.2가 아니다. 그것도 양측 검정이네요. 근데 정의는 위에서 등분산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유의수준 10%에서 등분산이라고 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 얻은 결론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걸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여기랑 여기랑 유의 수준이 다른데 이걸 그대로 써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제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등분산인 경우에는 합동표본 분산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합동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어, 그 모분산 공통된 왜냐면은 저희가 등분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두 개의 모분산이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분산이 각각 뭐 시그마 제곱으로 똑같다라고 하면은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서 이 합동 표본 분산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분산인 경우에 정확히 말하면 등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그 가중 자유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표본 분산을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10과 10이니까 여기 분모가 18 될 거고 그다음에 9 곱하기 S1 제곱이니까 0.247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0.317의 제곱하면은 얘가 합동 표본 분산이겠네요. 그러면은 친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 곱하기 0.247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0.317의 제곱 한 거를 18로 나누면 친구는 0.08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합동 표본 분산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런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이거 제가 다뤘나요? 다뤘던 것 같은데. 어, 그쵸? 네. 여기 다뤘네요. 네, 여기 나와 있죠.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해서 t 분포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 뭐 실제로 구한 x1 마이너스 x2에다가 뮤1 마이너스 뮤2 값 여기서는 이 뮤1 마이너스 뮤2 값이 얘가 되겠죠? 그리고 합동표본 분산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쓴다. 그래서 이 식을 쓰는 이유는 그 지난번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이 친구가 이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n원분의 시, 루트 n원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이거는 n투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등분산이죠? 네, 저희가 추정량으로 써야 되니까 저희는 왜냐면 무분산의 정확한 값을 모르죠. 그래서 얘를 그냥 합동 표본 분산으로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분산의 추정값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표준 오차라고 해서 그 추정한 분산값에 루트를 씌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t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도가 이 친구인 합동 표본 분산 구할 때 분모랑 같죠. 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생각보다 없네요. 어, 17.04 빼기 16.76 빼기 이게 앞이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0.2죠. 저희가 검정하고자 하는 값이고 그다음에 합동표본 분사는 루트 0.08 하면 되겠죠. 루트 0.08 대충 뭐 0.283 정도 나오네요. 0.283 곱하기 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 계산을 하면은 얘도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7.04 빼기 16.76 빼기 0.2 분모는 0.283 곱하기 루트 0.1 더하기 0.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은 0.632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기강력을 구해야겠죠? 기강력을 구하면은 T분포이기 때문에 양측검정이죠. 근데 유의수준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당연히 그 자유도는 10이고 10이니까 18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도가 18인 T분포에서 양측검정이니까
여기 2.5%, 여기 2.5%씩 해가지고 기강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은 t의 0.025에 18일 거고, 여기 값은 좌우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의 0.025에 18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저희는 2.101이라 그랬죠. 기강력이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검정 통계량은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를 받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무평균의 차이가 0.2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네, 0. 무평균의 차이가 0.2다라는 거죠. 유의수준 5%에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운 식에서 값만 대입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잘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이 친구도 조금 문제가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자리가 없어 보이니까 좀 다른 데다가 풀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 변수 x1부터 x17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서 뭐 소위 말하는 17개를 독립적으로 뽑은 거죠. IID로. 네. 분포 똑같고 독립적으로 뽑은 겁니다. 그때 x1의 이 친구를 1부터 10까지 더한 거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1부터 x10까지 평균을 낸 게 x1 바고 x11부터 x17까지 평균을 낸 게 x2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S1 제곱은 얘는 표본 분산인데 x1부터 x10까지를 가지고 구한 표본 분산인 거예요. 그러면 10개니까 1 빼서 9분의 1에다가 1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평균은 이 친구를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S2의 제곱은 이 7개를 가지고 표본 분산을 구한 거니까 6분의 1에다가 11분의 10, 11부터 17까지 xi 빼기 x2 바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여기서 이 값들을 이용해서 얘를 만족하는 y1, y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1번부터 볼게요. x2 바 빼기 x1 바 한 개, y1에다가 3s1 제곱 2s2 제곱 뭐 이게 이걸 만족하는 y1 값을 구하래요. 뭐 일단 저희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음 일단 이 뽑은 거 전체에 대한 표본 분산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7개 전체에 대한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저희? 17개니까 16분의 1에다가 1부터 17까지 xi 빼기 뭐 전체의 평균 한 거에다가 제곱한 거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 저희가 여기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를 잘 보면 제가 이거 혹시 그 잘못 쳤나? 타이핑을? 제가 아마 여기서 가져왔을 텐데 타이핑을 잘못 쳤나요? 아닌데? 아, 네.
자, 잘못 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잘못 푼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S1 제곱이 1부터 10까지 더한 거 되고 6S2 제곱이 11부터 17까지 더한 거 되니까 이 친구 싹 더하면은 얘 더하기 얘 한 개 돼서 깔끔하게 얘랑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X1 바 X2 반데 얘는 전체에 대한 평균으로 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뭘 써야 되냐? 일단 저희 아까랑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지금 표본을 두 개로 나눈 상태잖아요. 얘를 표본 1로 할게요. 그다음에 X11부터 X17까지를 표본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얘네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인 걸 알아요. 그 말은 얘네들이 등분산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랑 비슷하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X1 빼기 이거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했었죠. 뭐 여기서는 가설 검정을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 만약에 얘네들이 뭐 뮤1과 뮤2가 같다. 이 친구가 귀무가설이었고 다르다. 얘가 만약에 대립가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검정 통계량이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친구는 분포 얼마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니까 15인가요? 네, 얘를 따랐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기무가설이 여기서는 그냥 가설 검정에서는 기무가설이 맞다 치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구했을 때 얘가 말이 안 되는 값이 나오면은 기무가설이 가정했던 게 틀렸던 거네. 그래서 기무가설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애초부터 얘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모집단에서 표본을 독립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물론 독립적으로 뽑은 건 맞는데 같은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모 평균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당연히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당연히 얘도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설명이 있을까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희가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표본 평균의 차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당연히 얘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성립합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기 빼는 값이 0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합동표본 분산 구하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뭐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에다가 n1 마이너스 1의 s1 제곱 n2 마이너스 1의 s2 제곱 뭐였죠? 그러면은 저희는 얘가 각각 얼마예요? 10과 7이니까 15분의 어 얼마지? 15분의 9s1 제곱 더하기 6s2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은 5분의 3s1 제곱 더하기 2s2 제곱 됩니다. 뭔가 익숙한 형태가 보이죠? 그러면은 SP를 구하면은 여기서 x2 빼기 x1 하고 루트 5분의 3s1 제곱 2s2 제곱 얘가 SP죠. 그 다음에 루트 이 친구들도 구해줘야 되니까 10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자유도가 15인 T분포를 따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네들은 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 분포에다가 이 상수를 곱한 분포를 따르겠죠. 이 친구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y1보다 이 확률이 0.95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어 얘가 y1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여기가 0.95라는 거니까 여기는 뭐 t에 15 한 거에다가 0.05 뭐 얘가 될 거고 당연히 앞에 상수만큼 곱해줘야겠죠. 분포가 상수만큼 곱해진 분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값을 곱하시면은 잘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네, 똑같이 했네요. 네,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해가지고 이 값에다가 이 값만큼 곱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t의 0.05에 15의 값에다가 루트 루트 350분의 17 이 친구를 곱해주면은 네, 저희가 구하는 y1이 나올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필기를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좀 네, 뭔가 마구잡이로 하고 있네요. P의 3S1 제곱에 2S2 제곱. 얘가 Y2보다 크다. 예, 그리고 얘가 확률이 0.9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눈 좀 닫고.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 상태가 아직 완벽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요건 이제 표본분산의 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감이 오시죠? 얘는 딱 봐도 대충 F분포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어, 그 얘를 검정 통계량으로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얘를 검정 통계량으로 쓸 때 뭐 이런 귀무가설 하에서 이런 검정 통계량은 뭐 얘의 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얘를 그대로 써먹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아니죠. 여기서는 얘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표본에서 당연히 모집단은 등분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모집단에서 뽑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도 그냥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조금 형태를 바꿔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밖에 햄버거가 왔다는데 일단 네, 이 문제까지 해설하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F의 뭐 각각의 크기에서 1씩 뺀 거니까 얼마죠? 10이랑 7이었으니까 9랑 6이겠네요. 이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F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Y2보다 클 확률이 0.95라면은 얘는 F 0.95에 9,6이겠죠? 근데 이 값을 줬는지 보면은 이상한 값을 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1에서 빼고 자유도를 바꾸면은 이렇게 역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준 거죠. 3.3738 그러니까 3.373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계산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 3분의 2 y2가 이거기 때문에 y2는 뭐 2분의 3 곱하기 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면 뭐 y2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표본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왜냐면은 개별 통계량을 줬으니까. 개별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에 하나의 모집단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뭐, 모평균도 같고, 모분산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설 검정에서 했던 것처럼 T분포랑 F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응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이게 제 생각엔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문제 중에서.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네요. 아, 뭐, 근데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문제는. 네.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A대학 태권도 선수에 대한 체중을 조사했다. 그 다음 여름엔 11명, 겨울엔 10명이래요. 당연히 얘네를 N1, N2로 쓰겠죠. 그 다음에 정규 모집단 가정. 이거 중요합니다. 안 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름에 조사한 결과를 뭐 이렇게 X로 뒀고 겨울에 조사한 결과를 뭐 이렇게 뒀다. 체중이라는 거죠. 여름에 측정한 체중의 분산이 겨울에 측정한 체중의 분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무가설은 이거일 거고 대립가설은 이거겠죠? 네. 유의 수준 5%에서 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뭐 이 친구가 되겠죠. 아까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식을 줬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걸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집단 수에서 1 빼고 xi분의 평균 뭐 이거 하면 되죠? 그럼 표본 분산 나오겠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9분의 1에 뭐 yi에 y 뭐 이거 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빠르게 계산해 보면은 어 얼마야? 41.536 나누기 10이고 분자가 그다음에 분모가 이 위에 줬죠? 24.604 나누기 9네요. 대충 1.51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 봐도 안 되겠죠? 네. 얘가 검정 통계량인데 기강력은 뭐 얘는 단치 검정이죠? 근데 오른쪽 오른쪽에 단치 검정이니까 이쪽에 유의 수준 5%를 다 몰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F 0.05에 얼마야? 10 10,9를 따르겠죠? 근데 얘가 여기 줬죠? 3.14. 그래서 기강력이 얘가 기강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안속하니까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H 기호화살 기하하고 분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의 비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 구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양측이죠. 그래서 저희는 구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추정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해볼 건데 뭐 기본적으로 상한과 하한만 구하면은 얘에다가 뿔마로 뭐 되는 형태겠죠? 근데 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는 그냥 T분포나 정규분포처럼 그냥 단순하게 대칭 형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F분포가 좌우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신뢰 구간을 이쪽에서 5%씩, 5%씩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F 10,9니까 여기는 F 0.05에 얼마야? F 0.05에 어 10,9고 여기는 F 0.95에 10,9죠? 네.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에다가 F 0.05에 10,9에다가 그 이 친구의 표준 오차를 곱하시면 되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왜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헷갈려 하는 거지? 잠깐만요. 뭐 이학기지. 어, 좀 내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이게
문제가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왜 없지? 잠깐만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왜 없지? 이거 실내 구간 구하는 거를 제가 F 검정에서 알려드렸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여기 있네. 네, 실내 구간, 뭐, 이렇게, 뭐, 뭔가 직접적으로 구하시는 게 헷갈리면 그냥, 여기도 정석대로 풀었는데, 그냥 정석대로 푸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 사실은 얘가 정규분포나 T분포 같은 거였으면 그냥 되게 편안하게 구했겠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무평균 같은 데서 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에다가 뿔마 Z 2분의 알파에다가 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대신에 뭐 얘를 모르면 표본 표준 편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구했죠. 근데 F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뿔마처럼 단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그냥 정의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얘를 따른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어 잠깐만. 근데 이거는 그 두 개의 분산이 똑같을 때 얘를 따르는 거고, 사실은 만약에 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얘가 이걸 따르거든요. 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분산이 같다는 말, 이게 보장이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따릅니다. 이것도 아마 설명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여기서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만약에 얘네 둘이 같다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F 0.95에 10,9 그리고 F 0.05에 10,9 이렇게 될 확률이 0.9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실내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네를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S2 제곱에 S1 제곱에다가 F0.05 10,9에다가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쪽은 아마 반대로 갈 텐데 10,9에다가 어 아씨 반대로 했다. 네. 얘를 이 중심에 오는 게 얘여야 되죠? 네. 네, 이 친구를 중심에 보내고 뭐 얘를 적당히 잘 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거는 해보세요. 네, 제가 시간상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식을 이제 얘를 역수로 해가지고 잘 정리하시면은 이제 실내 구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네 정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라. 네. 그 다음에 건조 시간이 뭐 평균 이거고 표준편차 이거래요. 새로운 첨가제를 개발했는데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을 시키는지 가설 검정을 해보래요. 네. 그래서 100개를 생산했대요. n이 100이란 소리죠. 얘는 이제 당연히 표본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첨가제를 썼을 때 얘를 안 해요. 모 분산을 아는 상태네요. 그 다음에 유의수준 5%에서 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니까 단축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했을 때에 뭐 걸리는 시간을 얘라고 하면
걸리는 뭐 평균 건조 시간을 얘라고 하면 네. 그런 식으로 답안지에 쓰셔야겠죠. 막 쓰시면 안 되고 뭐 뮤는 뭐 이거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단축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모분산을 알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그냥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 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써주면 되겠죠.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러면 구해주면은 73.5 빼기 75에다가 9.4에 이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 계산해주면은 분모는 분자가 마이너스 1.5고 분모가 0.94네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59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기강력은 당연히 단축 검정이니까 Z값이 마이너스 Z 0.05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조건이 이게 마이너스 1.645예요. 근데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기각을 못한다. 따라서 뭐 단축시킨다, 단축 새로운 페인트가 단축을 시킨다는 근거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2번을 사용해서 푼 거고 p-value를 사용하려면 그냥 얘가 구한 검정 통계량인데 얘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오려면 왼쪽 단축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596보다 더 극단적인 값은 이쪽이죠. 단축 왼쪽 단축이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를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얘는 우리는 뭘 알고 있죠? 마이너스 1.645에 대해서 여기가 5%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5%보다 크겠죠? 그래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수준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피밸류인데 얘가 더 크니까 기각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85로 유지되는 제조법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히 완측정한다면 뭐 표준 편차가 얘가 나온대요. 뭐 영어에도 무분산을 안 해요. 세 번 측정했대요. 뭐 당연히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규 분사가 안 되겠죠. 주성분 농도의 평균이 왜였다. 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냐? 뭐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니까 기무가설은 얘일 거고 대립가설은 양측검정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0.8404 얘일 거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0. 검정 통계량 구해보면은 뭐 얘겠죠. 그다음에 이 경우는 뭐 사실은 정규 근사는 할 수 없겠지만 정규 분포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항상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아마 어 안 줬나? 안 줬네요. 여기서는 근데 안 줘도 돼요. 왜냐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규 모집단 가정 줬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조심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리 표본의 크기가 작더라도 정규 모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라요. 만약에 모분산을 안 줬으면은 표본 분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T분포를 따르고 왜냐면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은 0.0123에다가 루트 3, 뭐 얘가 되겠죠? 그리고 기강력은 얘가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왜냐면 저희는 표준 편차를 썼으니까요. 그 표본 표준 편차 말고 그러면은 어 기강력은 얘가 몇 퍼센트죠? 안 좋네요. 안 좋나요? 안 좋네요. 대충 뭐 퍼센트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양식이니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1.96이고요. 구해봅시다. 그러면 0.8404 빼기 0.85 그리고 여긴 0.0123 나누기 루트 3. 이 친구 해보면은 마이너스 1.352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기각력이 포함 안 되고요. 그래서 유의수준 5%에서 H0를 기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균 성적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뭐 기모가설은 예일 거고
대립과설은 얘겠죠. 당연히 이것도 양측 검정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무런 뭐 모분사안이 두 도시에 뭐 모분사안이 같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N원분의 이 친구 얘를 이제 추정값으로 써야죠. 이 햇은 추정값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은 당연히 얘는 뮤1 마이너스 뮤2인데 여기선 0이겠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거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뭐 이 친구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모분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신 표본 분산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t 분포를 따른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t 분포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냥 정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이거에 근거가 되는 그 숫자가 30이에요. 이 경우에는. 네. 30보다 크면은 보통 정규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1%에서 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구해볼게요. 76.4 빼기 81.2 하고 루트 90분의 8.2의 제곱 분의 7.6의 제곱 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검정 통계량이니까 이걸 구해볼게요. 76.4 빼기 81.2 루트 8.2의 제곱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생각보다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은 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4.170 정도 나오는데 뭐 당연히 얘는 누가 봐도 기강력 넘죠. 네, 얘는 양측 검정이라서 그 기강력이 이건데 얘가 2.576이고 얘가 누가 봐도 넘죠. 그래서 H0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수준 1%에서. 그리고 뭐 당연히 얘를 기각한다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충분한 차이가 있다는 통계적 근거가 있다. 유기수준 1%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이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는데 뭐 이 경우엔 저희가 정규근사를 썼으니까 그냥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리가 없네요. 그냥 이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냥 정규근사를 썼기 때문에 편하게 좌우대칭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친구가 99% 신뢰 구간인데 제가 직접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얘에다가 얘 넣어주고 각각 대입해서 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를 상회하면 공정이 이상이 있는 거다. 점검해서 10개를 추출했는데 뭐 정규분포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건 정규 모집단 가정을 한다는 거죠. 공정이 이상이 있는가라는 거는 공정이 있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1.5를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를 랜덤 추출했으니까 이거고 정규 모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모분산을 상수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죠? 카이 제곱 검정 어, 네. 아마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검정 통계량을 뭐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얘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지금 이거죠. 이거니까 알맞게 대입을 해주면은 어 S가 2.27이니까 뭐 제곱하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그냥 얘 갖다 쓰면 되니까 1.5의 제곱 얘겠죠? 그러면은 얘를 검토를 해주시면은 9 곱하기 2.27의 제곱 1.5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20.61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단측 검정이죠. 오른쪽 단측이니까 기각력은 카이 제곱은 참고로 좌우 비대칭입니다.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네. 뭐 여기서 여기가 5%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카이 제곱 0.05에다가 차이도는 9. 왜냐면 표본 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6.9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기강력인데 기강력에 속하죠? 그래서 공정이 이상이 있다. 왜냐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기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 풀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저도 밥 먹어야 되니까 한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햄버거 먹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네. 제가 원래 수업 전에 웬만하면 미 먹고 오는데, 오늘은 이게 여,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러면 진도를 마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강의 자료를 아직 업로드를 안 했죠. 이번 주 강의 자료를 아직 제가 아마 카톡방에다 업로드를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오늘 현강이라 하면 뭐하고, 중강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으면은 조금 애매해질 뻔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오후까지도 이게 계속 수정을 하다가 뭔가 이 상태로 드리면은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생기시면은 그거는 제가 따로 질문을 받던가 아니면은 다음 수업 때 보충을 해드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습 문제 지난번에 7번 제가 한 아마 절반 정도 풀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벽하게 다 풀어드리지 않고 몇 문제 남겼죠? 그 부분에 대한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연습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지금 배우신 내용으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풀어봤는데 좀 불분명한 문제라던가 제가 정확하게 못 풀겠는 문제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톡방에도 올리겠지만 그 오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근데 연습 문제가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혹시라도 나왔으면은 여기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오타들인지 아니면은 뭐 조건이 누락된 건지 그런 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 3번에서 Y 아이들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는데 Y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Y 아이들의 합을 Y로 정의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누락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번은 뭐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못 풀겠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B번이랑 C번의 절반 정도를 제가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더 고민을 해보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오타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가 이거여야 좀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오타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도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뭔가 문제를 안 풀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켜놓고 해야겠다. 네, 한번 보죠.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평균이라든지 모분산 또는 모분산의 비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었지? 모평균의 차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추정을 했죠. 그런 것들을 뭐 얘는 이제 정규분포 또는 T분포, 얘는 카이제곱, 얘는 F, 뭐 얘는 정규분포 또는 T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면 되는지. 근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모비율이란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어 이항분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두 개가 있다 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적당히 뽑았을 때뭐 성공이 몇 개 있는지 뭐 실패가 몇 개 있는지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절대 제 정치적 사견이 들어간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전체 학생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 뭐 뭐라 하지 학내 경선 뭐 아무튼 그거 있었으니까 거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시그널 지지하는 사람 뭐 둘 중 하나라고 할게요. 기권은 없다고 치고 저희는 이제 하루 지지하는 사람을 뽑고 싶음 이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구나. 하루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늘 그렇지만 여기서도 모집단의 수가 굉장히 크기가 되게 커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거의 무한 모집단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좀 급하게 먹었더니 좀 속이 죄송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서울대 전체 인원수를 뭐 예를 들어서 N명이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루 지지자가 예를 들어서 N억 명 있다. 그러면은 모 비율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 모 비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표본을 N명을 뽑아서 하루를 지지하세요, 시그널을 지지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루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X명 나왔고 시그널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N-X명 나왔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저희는 하루 쪽을 성공이라고 어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을 뽑았을 때 거기서 비율이 뭐 n개 중에 x개가 나왔다. 뭐 얘를 가지고 얘가 이제 모비율의 추정값이라는 의미에서 표본 비율을 위에 모비율 위에다가 이렇게 햇을 씌운 형태로 쓰는 거거든요. 얘를 표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뭐 얘가 무한 모집단에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개수 X는 저희가 N명을 뽑았죠, 총. 그리고 그중에서 하루 지지자가 나올 확률은 모비율 P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하루 지지자의 표본 안에서의 하루 지지자의 개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얘는 뭐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당연히 N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를 구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이거죠. 근데 n은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죠. 근데 x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2의 x는 np. 저희 이거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죠. 그 x의 분산은 np의 1-p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p가 돼요. 얘가 np니까.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의 n이 밖으로 나가면 제곱으로 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n분의 p의 1-p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여기서도 검정 통계량 같은 거를 구하려면 결국에 그 뭐 모비율 뭐라 해야 하냐 이거를 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모듈 P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P를 모르니까 얘를 그냥 추정값인 어, 표본 비율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정확한 이 값이 아니고 추정값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햇을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추정값으로 쓰는 거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원래 이 친구가 표준 오차고 여기에 이렇게
모비율을 모르니까 표본 비율 같은 걸로 대체를 한 이런 친구는 표준 오차의 추정값이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추정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햇을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쓴다. 이거에 대한 정당화는 이제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뭐 앞에서도 비슷하게 했죠. 뭐 저희가 정확하게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n1분의 시그마 1 제곱, n2분의 시그마 2 제곱에서 이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얘로 대체해서 쓴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T분포 따르고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경우에 저희는 이제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앞에서 한 것처럼 n이 30 이상일 때 정규분사가 된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 왜냐면은 저희가 그 비율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나타나는 피해 값이 되게 작으면은 그게 정규분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p가 5보다 크고 n1-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성립될 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분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같은 경우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지 저희가 정규분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검정 통계량을 쓸 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귀모가설이 이거고 대립가설이 뭐 이거다. 라고 하면은 검정 통계량으로 저희가 구한 표본 비율 그래서 피제로 빼주고 그다음에 아까 구한 표준 오차의 추정값 이 친구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표본 비율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모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씁니다. P0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면 모비율이 P0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저희가 정규 근사를 이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얘는 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에는 뭐 양측 검정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검정 통계량 구하고 기강력 구해가지고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저희가 이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이 값 구하는 거는 위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성립하는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유도된 원리를 한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n이 충분히 클 때 얘가 정규분포 얘가 이걸 따르죠. 왜냐면 x가 이걸 따르는데 그냥 근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루트기 때문에 n 제곱 이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 되고 분모는 분자는 여기에다가 n분의 1 하면은 n분의 x 빼기 이거죠. 근데 얘는 그냥 표본 비율이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오타인 것 같네요. 여기도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모비율의 검정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검정 통계량을 정규 분포로 분사할 수 있는 조건,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제가 목을 아직도 심하게 쓰면 안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 나가볼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단축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그냥 아래에 설명된 그대로입니다. 앞에서는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뭐, 상한을 구하고 하한을 구해가지고, 이 안에 뭐, 뭐, 저희가 표본을 10개 정도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표본을 뭐, 100개 정도 뽑으면은 그 중에 대충 90개 정도가
실내 구간의 우평균을 포함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양쪽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약간 양측 검정이랑 비슷한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에 뭐 S를 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근데 사실은 대립가설이 단측가설인 경우에는 실내 구간도 단측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왜 다루냐? 뭐 이것도 사실 학부 수준 기초 통계학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연습 문제에 있어서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모비율의 추정으로 예시를 들자고 한다면 만약에 대립가설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뭐 이 경우에는 우측 단측이죠. 오른쪽 단측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우측 단측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는 P제로의 오른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구체적으로 P제로보다 어느 정도 크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하한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저희가 구한 추정값, 뭐 얘를 이제 점 추정값이라고 해요. 앞에 뒤에서 이제 점 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단은 점 추정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표본 평균은 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값이니까 그걸 점 추정 값이라고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점추정 값에다가 앞에서 실내 구간 구할 때는 뭐 상한 하한 구할 때 얼마 양쪽으로 이렇게 확률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준 오차 곱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의 표준 오차 얘를 표준 오차라고 하죠. 네. 표준 오차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다가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걔를 그냥 하한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한을 구하고 이쪽으로 쭉 실내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모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얘가 커봤자 1보다 클 수 없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뭐 하한 구한 거에서 1까지 뭐 이런 거를 실내 구간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뭐 여기 표준 오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대충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비율을 모르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대입가설이 좌측 단측인 경우에는 왼쪽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상한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0부터 어떤 상한까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때도 이렇게 뿔말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확률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구한 표본 비율에다가 뭐 얘네들을 더한 게 상한이라고 해가지고 0부터 상한까지 얘가 이제 단측 실내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어, 연습 문제를 여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이 사실 좀 까다로운데, 이 밑에 내용은, 일단, 네. 이거 연습 문제 풀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조금 할게요.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지? 일단, 제가 오늘 목표는 연습 문제 5를 조금 건드리는 거였는데, 오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상, 어, 일단은, 네.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었죠. 이제 5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얘는 바이너리입니다. 네. y가 바이너리 192,p를 따른다. 근데 귀무가설이 얘고 대립가설이 얘다. 단측이네요. y가 152보다 클 경우에 기각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규근사를 사용해 다음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뒤에서 저희가 배울 건데 사실은 이 알파라는 게 제1종 오류일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게 제2종 오류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1종 오류, 2종 오류 배우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구하라는 것만 착실히 구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구하라는 게 이제 P가 0.75일 때
y가 1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0.75일 때 이 y 값은 뭐 이 이항분포를 따라서 나올 텐데 152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NP를 구하면은 192 곱하기 0.75 하면 당연히 뭐 5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을 거고 당연히 192에다가 0.25 곱한 것도 5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조건이 충족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정규근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75일 때 우리가 그냥 얘를 정규근사를 하면은 뭐 이항분포에서 평균값은 얘에다가 얘 곱한 거니까 얼마 나오나요? 제가 계산을 지금 좀 어, 네, 144가 나오네요. 저 144가 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192 곱하기 0.75 곱하기 0.25 되겠죠. 그래서 아마 36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얘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P가 0.75일 때 이 값이니까 여기서 이걸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y가 15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뭐 이 경우에 뭐 당연히 얘는 암묵적으로 전제됐다고 치면은 뭐 152에서 144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가 6분의 8이니까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뭐 얘가 이제 그 알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에는 p가 0.8일 때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P가 이번에는 0.8이에요. 이때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도 얘랑 얘 곱하면 NP는 5 이상이고 N의 1-P 한 것도 5 이상일 거예요. 192 곱하기 0.2 한 것도 뭐 당연히 5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정규근사 조건은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Y가 192에 0.8을 따른다고 할 때 이거를 그냥 정규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92 곱하기 0.8 하시면은 아마 153.6인가? 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2를 또 곱해주시면 30.72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Z고 152 마이너스 153.6 드 30.7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Z가 마이너스 0.28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이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값을 구하시면은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중고교가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고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지가 6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규모가설이 예고 대입가설이 예예요. 뭐 오른쪽 단측 검정이죠. 정기분포 근사화 검정을 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표본이 600명인데 얘가 0.65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0.65 한 거랑 일반 스피 한게 0.35죠. 600 곱하기 0.35 한 거랑 다 5 이상이기 때문에 정기분포 근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는 뭐 검정 통계량은 저희 아까 배웠죠. 이렇게 하고 n분의 p0에다가 1-p0 하면 된다. 얘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0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음, 600분의 414 이거 빼기 0.65 얘가 분자가 될 거고 분모는 루트에다가 얼마야? 0.65 곱하기 0.35 그다음에 분모는 600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가 얼마쯤 나오냐면 2.054쯤 나오거든요. 뭐 당연히 얘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이 검정 통계량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겠죠. 정기분포 근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검정 통계량이고요. 아,
아, 근데 이거는 비조건이기 때문에 A에다 쓰면 안 되는구나. 뭐, 그 경우에는 사실 검정 통계량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빼기 0.65에다가 n 곱하기 0.65 곱하기 0.3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구체적인 표본 비율을 A에서는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거의 기강력은 당연히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오른쪽 단측이기 때문에 Z가 Z 0.025보다 크거나 같다 일 텐데 얘는 뭐 1.96인가 그거 나오죠. 그래서 기강력은 뭐 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에 검정 통계량의 값은 2.054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p-value 구하라고 했는데 p-value는 뭐 여기서 오른쪽 단측이니까 이거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얘가 양측 검정이었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양측 검정 아니니까 이렇게 양쪽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은 뭐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정규 분포 잠시만요. 어, 네. 제가 컴퓨터에다가 띄워놔가지고, 0.054. 잠깐만요.